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11만원짜리 가방이 출시 1시간 만에 완판됐다는 뉴스 보셨어요? 11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요? 요즘 일반 가방도 비슷한 가격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백화점 가봤는데 브랜드 가방들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가방이 1,500만원짜리 에르메스 버킷백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완판된 제품이 리세일 시장에서 3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거 완전 짝퉁 아니에요? 에르메스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이런 거 엄청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에르메스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실들이에요? 최근 틱톡에서 듀프 해시태그의 영상 누적 조회수가 65억 회를 돌파했어요. 여기서 듀프는 듀플리케이트의 줄임말로 명품의 대체품을 뜻합니다. 더 놀라운 건 Z세대의 49%가 이런 듀프 제품을 구매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요? 제 주변에도 SNS에서 듀프 제품 정보 공유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결국 짝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둘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차이점이라도 있나요? 전혀 달라요. 글로벌 컨설팅 기관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듀프 시장의 규모가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조 원이 넘어섰어요. 이는 지난해 대비 47% 성장한 수준입니다. 특히 MZ세대의 82%가 비싼 명품보다 똑똑한 소비를 선호한다고 대답했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커진 걸까요? 예전에도 명품 따라하는 제품들 많았잖아요. 2030들이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불경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다이소의 3,000원짜리 립밤이 5만원대 샤넬 립밤의 대체품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매장에서 난리가 났죠. SNS에서는 얼룩이 샤넬이라는 애칭까지 붙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아, 제가 알아요. 얼마 전에 친구가 다이소 립밤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과장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나 보네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가구, 심지어 자동차 업계까지 듀프 열풍이 불고 있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듀프 신드롬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MZ세대의 소비 혁명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듀프의 등장에는 3가지 결정적인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품의 폭발적인 가격 인상이에요. 요즘 명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저는 얼마 전에 백화점 명품관에 구경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샤넬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 가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007년에 203만 원이었던 가방이 2024년 현재 1,600만 원을 넘었어요. 15년 새에 무려 7배나 폭등했죠. 반면 같은 기간의 20대 평균 연봉은 3,2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고작 18% 증가했어요. 와, 그럼 평균 연봉으로 샤넬백 하나 사려면 5개월은 꼬박 모아야 되는 거네요? 무섭네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명품백 하나 사겠다고 카드 돌려놓기까지 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명품관 근처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상품인 네버풀 미디움 사이즈가 2019년 140만 원에서 2024년 320만 원으로 올랐어요. 5년 만에 130% 인상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MZ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였어요. 포기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그래서 뒷불을 찾게 된 건가 봐요. 그런데 SNS를 보면 여전히 명품 인증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제 피드만 봐도 명품백 인증샷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사나 했더니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SNS 허상이에요. 최근 틱톡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명품 인증 게시물의 38%가 대여 제품이었고 27%는 중고였어요. 실제로 구매는 35%에 불과했던 거죠. SNS와 현실의 괴리가 그렇게 심했나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인스타에서는 명품백 들고 찍어놓고 평소엔 다 대체품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의 82%가 명품은 SNS용, 실제 구매는 듀프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Z세대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가 굳이 진품을 살 필요가 없다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짝퉁은 있었잖아요. 듀프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 보면 짝퉁은 절대 안 사도 듀프는 자랑스럽게 구매하더라고요. 여기가 세 번째 핵심 배경입니다. 바로 소비 가치관의 변화예요. 제가 최근 2023년 소비자 100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답변이
답변들이 나왔어요. 어떤 답변들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명품 vs 듀프 비교 영상을 봤는데 댓글들이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듀프 정보 공유하면서 오히려 명품 사는 걸 시대에 뒤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짝퉁은 부끄럽지만 듀프는 자랑스럽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어요. 63%가 듀프를 찾아내는 것이 더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1,500만 원짜리 버킨백 하나 살 돈으로 20개의 트렌디한 가방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사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듀프 정보를 그렇게 열심히 공유하나 봐요. 제 동생도 틱톡에서 듀프 찾기가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명품 업체들이 짝퉁 단속한다고 난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듀프와 짝퉁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ELF 뷰티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고가 화장품의 듀프 제품으로 유명한데 2023년 주가가 160% 올랐어요. 비결이 뭘까요? 품질이 좋았던 건가요? 저도 얼마 전에 화장품 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10만 원 넘는 프리미엄 브랜드랑 3만 원대 듀프 제품이랑 거의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듀프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49달러짜리 샬롯 tilbury 파운데이션의 듀프를 7달러에 출시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89%가 차이를 못 느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디자인과 상표를 완전히 달리했다는 거예요. 짝퉁은 불법이지만 듀프는 합법적인 영감일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듀프 시장은 더 커질까요? 요즘 보면 명품 매장보다 듀프 소개하는 영상이 더 핫한 것 같아요. 심지어 중년층까지 듀프를 찾기 시작했다던데 저희 엄마도 요즘은 듀프 정보 물어보시더라고요. 맥킨지는 2025년까지 듀프 시장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Z세대의 73%가 명품의 가치는 디자인이지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럽의 경우가 특히 흥미로워요. 자라를 아시나요? 당연하죠. 저도 자주 가는데 요즘 보면 진짜 신기해요. 샤넬이나 디올 컬렉션이 나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비슷한 디자인이 자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패키는 자라 봐야 한다고 할 정도예요. 거기다 요즘은 품질도 좋아졌잖아요. 정확해요. 자라는 이걸 트렌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데 매출이 320억 유로를 넘어섰어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착한 듀프라고 불리죠. 그러고 보니 H&M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프라다랑 비슷한 가방이 화제됐었잖아요. 친구가 사진 보내면서 이거 프라다 아니야 하길래 봤더니 H&M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패션 전문지 보그가 조사한 결과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이너의 67%가 듀프는 우리 디자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대답했대요. 의외네요. 저는 당연히 화났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패션 유튜버 영상도 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의 디자인이 대중화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실제로 영국의 도시어라는 향수 브랜드를 보면 아예 이 향수는 종말론의 땡땡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5분의 1인데 매출이 1억 달러를 넘었죠. 저도 들어봤어요. 친구가 조말론 대신 도시어 향수 쓴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면세점 갔다가 둘 다 테스트해봤는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던데 그러고 보니 요새 독일 브랜드들도 듀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인스타에서 독일 드럭스토어 쇼핑하울 영상 계속 뜨던데. 맞아요. 특히 독일의 DM 드럭스토어 자체 브랜드가 대표적이에요. 랑콤, 라메르 같은 프리미엄 화장품의 듀프 제품으로 유명한데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어요. 그래서인가 요즘 유럽 여행 가는 친구들이 다 DM 쇼핑 리스트 들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구글맵에 미리 위치까지 다 찍어놓고요. 저도 다음 달에 독일 가는데 벌써부터 친구들이 구매 대행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듀프 열풍이 언제까지 갈까요? 트렌드는 항상 변하잖아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재미있는 전망을 내놨어요. 2025년까지 럭셔리 마켓은 연평균 3에서 4% 성장할 동안 듀프 마켓은 연평균 18에서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예측입니다. 거의 5배 차이네요. 저도 요즘 주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명품 좋아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진짜 사는 대신 비슷한 디자인 찾아보고 근데 명품 브랜드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출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크게 3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에르메스처럼 더 높은 가격대로 차별화하는 전략. 둘째는 구찌처럼 듀프 브랜드와 협업하는 전략. 셋째는 버버리처럼 중간 가격대 제품을 새로 출시하는 전략이죠. 구찌가 듀프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또 어떤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찌와 디키즈의 협업이에요. 구찌의 디자인을 대중적인 가격대로 만든 건데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어요. 여기서 재밌는 통계가 나와요.
협업 제품을 산 소비자의 35%가 이후 1년 내에 그 브랜드의 정품을 구매했대요. 일종의 입문 제품이 된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마치 제가 화장품 듀프 써보고 나중에 본품 산 것처럼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협업이 더 많아질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럭셔리 브랜드의 70%가 듀프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거죠. 대표님, 우리나라에서도 듀프 현상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더 재미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겪은 일이 있는데 다이소에 갔다가 우연히 소냄바 컬러밤 계란을 목격했어요. 3,000원짜리 립밤이 5만원대 샤넬 립밤의 듀프로 알려지면서 오픈 30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직원분 말씀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3,000원짜리 립밤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뷰티 제품 외에도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에서도 듀프가 큰 반응을 얻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판매되는 무선 청소기가 다이슨의 고가 모델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듀프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한국 소비자들은 빠른 트렌드에 민감하고 SNS에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요. 두 번째는 한국의 특유의 가성비 문화도 한몫하죠. 브랜드보다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마지막으로 MZ세대의 소비 심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듀프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잘 자리 잡은 이유가 MZ세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성비, 듀프템 같은 해시태그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듀프를 소비하고 추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품질이면 명품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 SNS에서 대박난 헤어 드라이어 듀프가 있는데요. 원래는 고가 브랜드의 30만 원대 드라이어였지만 비슷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듀프 제품이 3만 원대에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폭발했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듀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트렌드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듀프는 단순한 가성비 제품이 아니라 MZ세대의 소비 가치와 자기 표현의 한 방식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요. 듀프가 명품 브랜드를 대체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부 명품 브랜드는 듀프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듀프 제품이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듀프와 명품 브랜드가 공존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듀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듀프가 가진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은데? 아, 혹시 저작권 같은 문제인가요? 친구랑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것 같다고. 맞아요. 미국 럭셔리 브랜드 협회 자료에 따르면 듀프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피해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창작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한 디자이너 인터뷰를 봤어요. 컬렉션을 발표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비슷한 디자인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요즘은 아예 공개를 안 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품질 이슈예요. 최근 한 소비자 단체 조사에서 듀프 제품 사용자의 35%가 품질 불만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SNS에서 핫하다고 해서 산 가방이 있거든요. 디자인은 정말 예뻤는데 한 달 만에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뭐라고도 못하겠고 그래도 비싼 명품 가방 샀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해했죠.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해요. 바로 노동 착취 문제입니다. 빠른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친구들이랑 듀프 정보 공유할 때도 가격이랑 디자인만 봤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명품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디올 가방이 8만 원에 생산된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네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예요. 패스트 패션도 문제인데 듀프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제품 수명이 더 짧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듀프 제품의 평균 사용 기간이 3.3개월에 불과해요. 진짜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네요. 트렌드가 바뀌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고 SNS에서 새로운 듀프 제품 나왔다고 하면 또 사고 이게 결국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듀프 패션 제품만 해도 약 900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92배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와, 그 정도였다니. 사실 저희 세대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듀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도 나오고 있어요. 먼저 착한 듀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브랜드들이죠.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요? 사실 저도 요즘
오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환경도 생각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명품은 너무 부담스럽고 영국의 리포메이션이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이에요. 셀린느나 생로랑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데 100% 재활용 소재를 쓰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어요. 매출도 작년에 3억 달러를 넘었죠. 제가 인스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운동가들도 많이 있던데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가격이 좀 더 비싸지 않아요? 일반 듀프보다는 20-30% 정도 비싸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렌탈 듀프 시스템이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58%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해요. 렌탈 듀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명품 렌탈은 들어봤는데 옷이나 가방을 구매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최근 미국의 렌트 더 듀프라는 스타트업이 화제인데요. 월 49달러로 매달 3개의 듀프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환경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던데요. 친구가 명품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 렌탈 서비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변화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BCG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2%가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 보면 예전보다 훨씬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플라스틱 안 쓰기, 중고거래,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랑 현실적인 부분에서 계속 고민되긴 하죠. 그래서 마지막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소비가 제한되고 있어요. 정말 오래 쓸 아이템은 정품을, 트렌디한 아이템은 착한 듀프나 렌털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듀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섞어서 쓰라는 거네요. 그건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기본템은 좋은 걸 사고 유행 타는 건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볼까 했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환경도 생각하고 노동자 인권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도 감안하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찾아야 할 새로운 소비 문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듀프 현상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엔 그냥 싼 버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나 현실적인 고민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30년까지 전체 패션 시장의 35%가 가치 소비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환경, 윤리, 그리고 실용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럭셔리 브랜드들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명품이라도 소비자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리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죠. 구찌는 이미 지속 가능한 소재만 사용하는 라인을 출시했고 버버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죠. 에르메스도 업사이클링 제품을 내놓았고요. 결국 명품도 듀프도 모두 변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똑똑한 소비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명품이든 듀프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명품 얘기할 때 진품이냐 아니냐만 따졌는데 요즘은 이게 내게 진짜 가치가 있나? 이런 걸 더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트렌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